네, 오늘 바로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이진 종속 변수를 사용한 회귀 분석. 이름만 들으면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근데 이게 사실은요, 우리 일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예, 아니요 같은 선택들을 데이터로 들여다보는 아주 재밌는 방법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대출이 승인될까, 거절될까, 아니면 대학에 합격할까, 불합격할까, 이렇게 딱 두 가지 결과만 나오는 상황들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아주 현실적인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보죠. 우리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은행에 갔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구는 승인을 받고 또 누구는 거절을 받잖아요. 도대체 이 차이를 만드는 건 뭘까요? 데이터는 과연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우선 전체적인 그림부터 한번 볼게요.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 사람들 중에 전체의 7.4%가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100명이 신청하면 7명 이상은 대출을 못 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 숫자는요, 그냥 이야기의 시작점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 숫자 안에 숨어 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14.5%. 흑인 신청자의 경우에는요, 대출 거절 비율이 14.5%까지 확 올라가요. 전체 평균의 거의 2배잖아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수치죠. 이 엄청난 차이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 격차는 왜 생기는 걸까? 바로 이런 복잡한 현실의 질문에 데이터로 답을 찾아가는 것. 그게 바로 계량경제학이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승인 아니면 거절. 이렇게 결과가 딱 둘 중 하나로 나오는 상황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다룰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계량경제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이진 선택 문제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회귀 분석은 소득이 늘면 소비가 얼마나 늘어날까? 이런 식으로 연속적인 값을 예측하는데 아주 익숙하거든요. 근데 결과가 승인은 1, 거절은 0 이렇게 딱 떨어지는 값일 때는 얘기가 좀 달라져요. 기존 방식을 그냥 쓰면 예측된 확률이 막 120%가 되거나 심지어 마이너스가 되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 아니요 문제에는 좀 더 특별한 맞춤형 도구가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분석가들은 어떤 도구를 쓸까요? 당연히 이런 이진 선택 문제를 풀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사용된 대표적인 두 가지 모델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각각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선형 확률 모형인데요. 이건 말 그대로 관계를 아주 단순하게 직선으로 설명하려는 방법이에요. 직관적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 확률이 0과 1 사이를 막 벗어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프로빗 모형은 훨씬 더 정교한 친구입니다. 이건 직선이 아니라 부드러운 S자 곡선을 사용해서 예측 확률이 어떤 경우에도 0과 1 사이의 값만 같도록 딱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계적으로도 훨씬 안정적이고 심지어 데이터가 좀 들쭉날쭉할 때 생기는 이분산성이라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니까 훨씬 더 믿을 만한 분석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연구자들은 당연히 더 정교하고 신뢰도 높은 프로빗 모형을 썼습니다. 뭐랄까, 더 좋은 장비를 쓴 거죠. 그랬으니 이제 인종간 격차의 원인을 더 명확하게 밝힐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데이터가 보여준 결과는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최첨단 프로빗 모형으로 분석을 했는데 그 결과가 더 단순한 선형 확률 모형으로 분석했을 때랑 거의 똑같이 나온 겁니다. 모델을 더 좋은 걸로 바꿨는데도 인종 간의 대출 거절률 차이는 전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선명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에 다다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최고의 현미경을 가져와서 들여다봤는데도 원인을 못 찾았다면 혹시 우리가 보고 있는 샘플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어쩌면 문제의 본질이 분석 도구의 정교함이 아니라 다른 데 있을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여기서 계량 경제학의 정말 중요한 개념, 바로 누락변수 편의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분석 모델에 꼭 넣었어야 할 아주 결정적인 변수를 빼먹었을 때
결과가 완전히 왜곡되는 현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한 무언가가 결과 전체를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대출 문제로 돌아와서 생각해 볼까요? 이 분석 모델에는 인종이나 소득 같은 정보는 들어있었지만 사실 대출 심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개인의 신용 점수, 원래 빚이 얼마나 있는지, 담보로 잡은 집의 가치는 얼마인지 이런 핵심적인 금융 정보들이잖아요. 이런 정보들이 모델에서 빠져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누락된 변수들이 진짜 대출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또 우연히 특정 인종그룹과 관련이 있다면 우리가 봤던 그 인종 간의 격차는 사실 이 변수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착시 현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은 뭘까요? 데이터 분석에서 정말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뭔지 한번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네,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더 정교한 계량 경제학적 방법이 누락 변수 편의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한다. 아무리 대단한 슈퍼컴퓨터랑 최신 알고리즘을 가져와도 애초에 분석에 필요한 핵심 재료, 즉 데이터가 빠져 있다면 절대로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첫째, 아무리 화려하고 복잡한 모델도 데이터 자체의 근본적인 결함을 고쳐주진 못합니다. 둘째, 어떤 모델을 쓸까 고민하기 전에 내가 어떤 질문을 던질 거고 어떤 변수들을 꼭 넣어야 할지 결정하는 연구 설계 단계가 분석의 성패를 거의 다 결정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잡한 기술에만 매달리는 것보다 내 분석에 혹시 빠진 정보는 없는지, 어떤 편향이 숨어 있을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파고드는 분석가의 통찰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문제의 답을 찾아야 할 때 더 복잡하고 정교한 도구를 찾는 데 시간을 쏟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더 완전하고 정확한 재료, 즉 데이터를 찾는 데 노력을 기울이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선택이 바로 여러분의 분석 수준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